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한 주의 첫 시작일인 오늘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약간씩이지만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S&P와 나스닥은 오늘도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고요. 다우도 종가상으로는 오늘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역대 최고치 경신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강세는 이어지는 중이고요. 채권 수익률 역시 조금씩이지만 반등 중인데요. 지난주 시장을 떨게 만들었던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장기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원래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인데 현재는 채권 수익률이 지나칠 정도로 하락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의 상승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이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에도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최근 금융주들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다만 델타 변이 자체는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여전히 확산 중입니다. 하지만 감염자의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이고요. 결국 백신 보급과 함께 델타 변이의 확산세는 사그러들겠지만 현재 백신의 보급 속도를 생각했을 때 당분간 전 세계적인 유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으나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조기 금리 인상 등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덕분에 백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최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는 현재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하지만 주식과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자라면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사용자 수는 가격이 반토막 난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증가 중이고요. 최근의 증가 추세는 하루 5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 일명 큰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최근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큰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2월부터 꾸준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은 결과적으로 중국 리스크나 일론 머스크에 의해 일어났다기보다는 큰손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을 개미에게 떠넘긴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량을 털어냈던 큰손들의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죠. 또한 비트코인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시레이트도 최근 바닥을 찍은 이후에 다시 반등 중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채굴업자들이 상당수 이탈함으로써 채굴 난이도가 급락을 했고 그로 인해 다른 채굴업자들의 수익성이 증가하자 기존 채굴자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는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전반적인 시장 환경은 바닥을 찍은 이후에 오히려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재 가격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식시장은 오늘 완전한 개별 장세였는데요. 특징주들을 몇 개만 보자면 우선 버진 갤럭틱이 주말 동안 창립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억만장자로서는 최초로 제프 베이조스보다도 앞서서 우주여행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소식이 발표된 후 오늘 오히려 주가는 1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뉴스의 파라라죠. 하지만 이런 시장의 트레이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기업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얼마나 현실화하고 있는가 이 점이 중요한 거죠. 버진 갤럭틱은 최초의 상업용 우주 여객 기업으로서 현재 한 발 한 발 사업의 현실화를 향해 다가가고 있고 이번 리처드 브랜슨의 테스트 비행의 성공도 그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런 뉴스 하나에 엄청나게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당장 오늘의 가격에 불과하고 먼 훗날 미래의 기업 가치를 생각한다면 버진 갤럭틱의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오늘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의 가격 변동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디즈니 주가가 다시 급등 중인데요. 디즈니는 현재 가치주와 성장주
두 개의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주식입니다. 기존의 디즈니 월드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가치주로서의 디즈니를 대표하고요.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스트리밍 사업은 성장주, 기술주로서의 디즈니를 대표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팬데믹 회복으로 인해 디즈니 월드를 비롯한 가치주로서의 디즈니의 수익성이 다시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도 시장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즈니가 ESPN 플러스의 가격을 월 1달러, 연간으로는 10달러 인상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ESPN 플러스는 1,40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디즈니의 매출과 수익성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디즈니도 넷플릭스에 이어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가격 결정권을 가질 정도로 성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시장이 강하게 환호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가 다시 2% 넘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820달러까지 가격을 회복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주식 분할이 딱 일주일 남았죠. 그래서 주식 분할을 앞두고 주가가 다시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주식 분할 이후에도 추세적으로 계속 강세를 이어갈지, 주식 분할 직전이나 직후에 조정이 나올지, 그런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아무도 예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기존에 주식 분할을 했던 여러 주식들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주식 분할 전후로 결국은 조정이 한번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장기 투자자라면 제가 바로 어제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조정이 올 것이란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팔았다 얼마에 다시 살 건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할 필요 없고요.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는 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기회비용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빅테크는 오늘 완전 따로따로 놀았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좋았던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구글, 페이스북은 오른 하루였습니다. 사실 구글, 페이스북도 최근 추세가 엄청 좋죠. 하지만 요즘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추세가 너무 좋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오랜만에 다른 빅테크를 이긴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무려 4% 넘게 올라서 685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얼마 전 2분기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끝내 700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인도량 발표 이후에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700달러 근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때 횡보를 할 때부터 인도량 발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꾸준히 실적 발표 이전에는 저번에 못 넘었던 700달러의 벽을 충분히 돌파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의견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까지 한 열흘가량이 남았는데 뭐 하루하루는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추세적으로는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주말 동안 결국 약속했던 FSD 베타 버전 9의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배포는 아니고요. 일부 유저를 대상으로 한 좁은 의미의 베타 테스트인데 저도 주말 동안 여러 유튜버들이 올리는 베타 9의 운행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많은 자율주행의 지식이 많으신 유튜버 분들이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영상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일단 딱 보더라도 퓨어 비전만을 사용한
이번 FSD 베타 9의 기술적인 발전이 눈에 띕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존 FSD보다 훨씬 뛰어난 자율주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인해 올라가는 기업의 가치입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 중에 당연히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FSD 베타 9에 대한 시장의 좋은 평가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베타 9은 앞으로 테슬라가 거쳐가야 할 수많은 웨이포인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테슬라는 앞으로도 수많은 기술적인 혁신을 이뤄낼 거고 그 혁신으로 인해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의 기업 가치의 차이를 계속해서 벌려갈 것입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만 판단을 하면서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 테슬라를 테크 회사라고 로보틱스 회사라고 인정할 때쯤이면 주가는 지금의 주가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의 투자 기회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 안목의 차이가 결국 투자로 돈을 벌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SD 베타 9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하는 기술적 진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 진화 외에도 지금 당장의 자동차 수요도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속속들이 여러 나라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엄청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제가 영상마다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또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요. 테슬라가 한국에서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에 모델 3와 모델 Y를 나란히 1위와 2위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모델 3는 상반기에 6,275대가 팔리면서 1위를 차지했고 모델 Y는 5,316대가 팔리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최고 자동차 회사인 현대의 아이오닉 5의 판매량을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제차가 국산차를 이긴 건데요. 한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판매량에서 수입차가 국내차를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나간 6월까지의 판매량이었다면 지금 중국에서 앞으로의 테슬라의 판매량에 엄청나게 호재가 될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델 Y의 스탠다드 모델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매력적인 가격의 모델 Y가 출시됐다는 소식은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근데 지금 이 모델 Y의 스탠다드 모델의 수요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딜러들에 의하면 현지에 주문을 해도 9월 중순에나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얘기는 이미 3분기 판매량이 거의 매진이 됐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소식통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모델 Y 스탠다드가 출시 첫날 10,000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고 두 번째 날에도 5,000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단 이틀 동안 15,000대 이상이 판매됐다는 건데 이거는 최근 중국 내 판매량이 한 달 동안 20,000대에서 30,000대 사이인 것을 생각을 하면 단 이틀간 15,000대가 넘는 판매량은 정말 엄청난 거죠. 그것도 모델 Y 스탠다드 단 한 가지 모델만으로 그거를 달성한 겁니다. 거기에 다른 모델의 판매량까지 더한다면 중국의 수요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독일에서도 브란덴부르크의 경제부 장관이 기가 베를린의 최종 승인이 올해 4분기에는 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발언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기가 베를린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예정대로 오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급등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테슬라에 대한 수요를 더욱 강하게 만족시켜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테슬라는 지금 당장의 자동차 회사로서의 확장도 계속하고 있고 먼 미래를 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종합 테크 회사로서의 발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가는 오늘 하루 오르고 내일 하루 내리고 할 수 있지만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큰 성공을 이루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한 바퀴 둘러봤고요. 내일은 또 6월 CPI의 발표가 있죠. 시장의 기대는 5월과 동일한 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장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미국 주식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